자, 그 다음에 점화 장치입니다. 이 점화 장치는 트랜지스터 점화 방식을 근래 많이 사용하죠. 또 뭐 여러 가지 방식을 쓰고 있는데 이 예전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트랜지스터 점화 장치는 점화 장치에 맞춰서 미세한 신호를 보내서 트랜지스터에 스위칭 작용을 하죠. TR이. 그래서 점화 1차 전류를 단속합니다. 1차 전류를 단속하면 거기 상호 유도 작용에 의한 2차 전압이 발생해서 점화 블록에 전압을 방전시킬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 먼저 저속에서도 성능이 안정되고 고속 성능이 아주 향상될 수 있는 거. 점화 장치의 신뢰성이 향상되며 점화 시기를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안정된 고전압을 얻을 수 있고 점화 코일의 권수비를 적게 해도 높은 전압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트랜지스터 점화 장치, 즉 1차 전류를 단속한다는 걸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축전기 방전 점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축전기에 약 400V 정도의 직류 전압을 축전시켜 놓고 점화 코일의 1차 코일을 통해서 급격히 방전시켜서 2차 코일의 고전압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다. 축전기의 충전용 직류 전압을 유지하는 방법은 트랜지스터를 이용해서 DC 컨버터를 사용하는 형식과 자석식 발전 코일을 사용하는 형식이 있다. 참고로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축전기 방전 점화 방식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제어 방식 점화 장치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엔진의 회전 속도, 부하 정도, 엔진의 온도 등을 검출해서 컴퓨터에서 입력시키면 컴퓨터는 점화 시기를 연산해서 1차 전류를 차단하는 신호를 파워 TR에다가 보내서 점화 코일에서 2차 전압을 발생시키는 방식, 근래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전자제어 점화 장치의 특징을 보게 되면 파워 TR이 점화 코일의 1차 전류를 단속한다. 트랜지스터의 스위칭 작용을 이용해서 2차 전압을 유기시킨다. ECU는 크랭크 각 센서의 신호를 받아서 파워 트랜지스터에 전압을 준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구조에 대해서 알시게 되면 그런 내용이구나. 크랭크 각 센서는 엔진의 회전에서 언제 점화를 시키고 언제 1차 전류를 단속을 해서 각 실린더마다 고점을 발생시키는구나. 그때 여러분들 다시 한번 공부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폐자로형 형식을 쓰는 이유는 자기유도 작용으로 생성되는 자속을 외부로 방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누출되는 그 전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폐자로형을 쓴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HEI 고강력 점화 방식이 있습니다. 근래 많이 사용하는 방식들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조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잠깐 설명드리면 각종 엔진에서 입력 센서들이 있습니다. 수온 센서라든가 대기압 센서 쭉 있는데 이것이 바로 ECU가 저러한 센서들로부터의 정보를 받아서 크랭크 엔진을 돌릴 때에 배전기가 있는데 이 배전기에서 크랭크 측에서 돌아가는 것에서 점화 순서를 여기서 결정짓죠. 신호를 갖다가 광 센서를 받아서 포토 센서와 광 센서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크랭크 각 센서라고 하는데 여기서 신호를 받아서 언제 고전압을 만들어서 주면 되는구나. 근데 컴퓨터가 직접적으로 2차 고전압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1차 전류만 차단하죠. TR로. 그래서 TR한테 신호를 보내주면 1차 전류를 단속을 해서 그 단속된 전기가 바로 배터리에서 받는 점화 코일에서의 2차 전압을 발생시켜서 해당되는 실린더에다가 고압을 만들어주면 배전기에서 점화 플러그에다가 전기를 공급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고전압을 발생하는 코일이 바로 점화 코일입니다. 폐자로형 몰드형 철심을 사용해서 자기유도 작용에서 생성되는 자석이 외부로 방출되는 방식에서 철심을 통해 자석을 흐르도록 한다 했는데, 기존의 점화 코일보다 1차 코일의 저항을 감소시키고 2차 코일을 굵게 해서 더 큰 자석을 형성시킬 수 있어서 2차 전압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근래 나오는 점화 코일들의 특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파워 트랜지스터는 컴퓨터의 신호를 받아서 점화 코일의 1차 전류를 단속. 이 얘기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얘기입니다. 작용을 한다. 그 다음에 구조는 컴퓨터에 의해 조절되는 베이스, 점화 코일과 접속되는 콜렉터, 그리고 접지되는 이미터 단자로 구성된 NPN형 파워 트랜지스터다.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배전기 어셈블리 종류와 그 작용. 자, 배전기 어셈블리라는 것은 전기를 배분하는 걸 배전기라고 하죠. 자, 옵티컬 형식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인덕션 형식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홀 센서 형식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는데, 요즘에 근래에 나오는 형식들이 이런 형식도 쓰게 되지만 이것도 한 시대가 갔죠. 이제 배전기가 아예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인덕션 형식이라든가 옵티컬 형식 이런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고요. 각각의 점화 특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래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전자배선 점화 방식 DLI의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DLI는 전자제어 방식에 따라 점화 코일 분배 방식과 다이오드 분배 방식이 있다. 그래서 점화 코일의 분배 방식에는 한 개의 점화 코일로 두 개의 실린더에 동시에 고전압을 분배하는 동시의 점화 방식과 각 실린더 한 개마다 점화 코일과 한 개의 점화 플러그가 결합돼서 직접 점화시키는 독립 점화 방식이 있다.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 요즘에 기관에서 엔진 커버를 딱 뜯으면
각 실린더마다 점화 코일이 하나씩 다 달려있죠. 거기서 바로 점화 플러그로 내려가서 연결하는 그런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한 개의 점화 코일에서 분배하는 방식도 있다. 그 얘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DLI의 장점을 보게 되면 배전기에 누전이 없다. 왜? 배전기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로터와 배전기 캡 전극 사이에 고전압 에너지 손실이 없다. 마찬가지로 배전기에서 로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는 거기서 방전되고 누전되는 전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만큼 딜레이도 있었고, 배전기 캡에서 발생하는 전파 잡음이 없다. 점화 진각폭에 제한이 없다. 고전압 출력을 감소시켜도 방전 유효 에너지 감소가 없다. 내구성이 크고 전파 방해가 없어서 다른 전자 제어 장치에도 유리하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예전에는 배전기라는 것이 있어서 아까 보셨죠? 크랭각 센서, 광 센서 뭐 이런 거 둬가지고 회전시키면서 빛을 통과시켜서 1차 전류를 단속하는 그런 구조물이 없기 때문에 그 자체 내에서 소비되는 전류 소비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 그것을 장점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점화 코일에서 이제 높은 전압을 만드는 것 갖다가 이제 방전시켜야 되겠죠. 연소실 안에서. 그 방전시켜주는 물건이 바로 점화 플러그입니다. 플러그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전극은 그 가운데 있는 중심 전극과 그 다음에 차체에 접지되는 접지 전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사이에 방전 간극이라고 하는데 플러그 간극이라고 그러죠. 약 0.7에서 1.1mm 정도의 간극이 있으면서 간격 조정은 이 접지 전극을 구부렸다 폈다 해서 간격 조절하는데 요즘 이런 방식 잘 안 하죠. 그냥 조금 이상 있으면 다 교체를 해버리니까 예전에는 이 간극도 다 닦고 그 다음에 조정하고 수정해서 다시 사용하고 그랬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 청정 온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연소실의 구비 조건을 보게 되면 가열되기 쉬운 돌출부를 두지 말 것 기억나시죠? 이 플러그 자체가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요 자체가 연소실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만큼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돌출부죠. 이런 것들이 다. 그래서 이 돌출부가 생겨서 여기에서 열을 축적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녹히 일어나겠죠. 자기 점화로 인해서. 하다 보니까 이 스스로가 열점을 만들지 말아야 되고 또 이러다 보면 여기 카본이 많이 껴요. 그래서 이 카본이 이 열점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플러그가 이 자기의 온도를 연소실에서 발생한 높은 온도를 스스로 보유하고 있으면서 여기에 낀 카본을 스스로 청소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됩니다. 그 온도를 보고 바로 자기 청정 온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엔진이 작동되는 동안 플러그 전극 부분의 온도가 약 450에서 600도씨 정도가 되는데 유지하게 되면은 그 외에 나머지 그 불순물 이런 건 떨궈낸다는 얘기입니다. 전극 부분의 온도가 400도씨 이하가 되면 온도가 좀 낮으면 오선이 됩니다. 그 다음에 800도씨 이하가 되게 되면 말 그대로 열점이 되는 어떤 원인이 되기 때문에 조기점화, 노킹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항상 점화 플러그는 450에서 600도씨가 유지가 돼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열값이 나옵니다. 이제 점화 플러그의 열 발산 능력을 나타내는 값이며 절연체 아랫부분의 끝에서부터 아래 C까지의 길이에 따라 결정된다. 길이가 짧고 열의 방산이 잘 되는 형식을 냉형이라고 하고 길이가 길고 열 발산 능력이 늦은 형식을 우리는 열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나오는 자동차들은 전부 다 고속형 기관이기 때문에 열 발산 능력이 굉장히 빨라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냉형 플러그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고속 고압축 기관에서는 냉형 점화 플러그를 사용하고 저속 저압축비 기관에서는 열형 점화 플러그를 사용한다. 여기서 저속 저압축비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선박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점화장치 정비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타이밍 라이트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타이밍 라이트는 뭐냐면 각 기관에서 가장 정확한 시기에 가장 정확한 점화가 이루어서 완전 연소를 이루어야 됩니다. 따라서 각 실린더마다 TCDC 전 몇 도 정도에서 고압이 플러그에 튀어서 연소 발화를 시켜야 되는데 과연 그 시기가 언제냐?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인데 인간의 눈으로서 회전하는 기관의 크랭크축이 앞에 분리가 달려있죠. 그것이 과연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상사점 전에서 몇 도에서 보이는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눈으로서는. 그래서 그것을 대신 정기적인 신호를 받아서 볼 수 있게끔 멈춰져 있게끔 볼 수 있는 장치가 바로 타이밍 라이트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타이밍 라이트는 배선이 뭐 2가닥짜리도 있고 3가닥짜리도 있는데 이 그림상에 지금 현재 3가닥짜리가 나와 있습니다. 적색과 흑색 그 다음에 피거 코일이라는 것이 있는데 플러스는 적색으로 되어 있어서 플러스 연결하고 검정색은 마이너스 연결하고 그 다음에 피거 코일은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 화살표는 전기가 나가는 방향으로 따라서 화살표는 플러그 방향으로 해서 1번 고압 케이블을 이렇게 케이블 위에다가 피거 코일을 물려 놓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관을 공회전을 시켜놓고 타이밍 라이트 스위치를 넣어서 엔진의 풀리에다가 이렇게 비춰보면은 1번 또는 4번에다가 놓습니다. 1, 4번이 피스톤 상사점에 왔을 때 보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보면은
공회전일 때에 마치 풀리가 멈춰져 있는 것처럼 딱 보입니다. 그러면 표시가 되어 있는 TDC에 현재 돌아가는 풀리에 1번 또는 4번에 물렸을 때 1번이다 그러면 1번이 현재 TDC 몇 도 정도에서 지금 불이 튀고 있는가, 전기가 지나갈 때 그 신호를 받아서 스파트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멈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아, 지금 현재 TDC 전 10도다 또는 몇 도다, 그때 지금 전기가 고압이 발생돼서 폭발을 이룰 수 있는구나, 요거를 점화 시기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타이밍 라이트라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파형 점검이 있습니다. 점화 2차 회로의 절연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스코프 그래프, 스코프 파형으로 보는 거. 스코프 파형은 코일 최대 출력 파형의 하향 부분을 관찰해서 해야 된다. 과연 전압이 몇 도 나오는가, 이걸 한번 파형을 보고 알 수 있는 거. 점화 플러그 부하 시험을 할 때 2차 점화 파형에서 전압이 1개 이상 높을 때는 원인은 점화 플러그의 간극이 과대했거나 점화 플러그의 저항선이 단선됐거나 2차 회로의 불량 등이다. 4개라면 4개의 파형이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1개가 뭔가 특출나게 달라지게 되면 아, 그 플러그에 뭔가 이상이 있다. 그 이상은 뭐냐? 바로 이런 것이다. 그걸 간단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크랭크 축은 회전하지만 기관이 시동되지 않는 원인. 쉽게 얘기하자면 시동을 걸려고 기동 전동기를 길길 하고 시동을 거는데 시동이 안 돼요. 그때 기본적인 원인이 나타난 겁니다. 첫째, TDC 센서가 불량할 경우 점화 신호를 못 받으니까, 크랭크각 센서 마찬가지로 크랭크에게 현재 위치를 잡지 못하니까 점화 장치가 불량하거나 연료 펌프의 작동이 불량하거나 또는 파워 TR의 결함이라든가 점화 1차 코일의 단선, 그럼 아예 2차 코일도 못 만들죠. 2차 전압을 못 만듭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가 이상이 있거나 이슈의 결함, 이런 원인들이 기본적인 시동이 안 걸리는 원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충전 장치를 보겠습니다. 전기를 이제 저장시킬 수 있게 전기를 발생하는. 자, 그래서 발전기의 원리가 나옵니다.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모터의 원리라고 그랬죠. 그러나 발전기의 원리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입니다. 똑같이 오른손을 이렇게 직각으로 했을 때에 이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렌츠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유도 기전력은 코일 내의 자속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긴다. 자력선이 지나갈 때에 도체를 가지고 이 자력선을 끊어주게 되면 바로 이 도체에는 전기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엔진의 동력을 이용해서 발전기를 막 돌려주죠. 그건 자석을 끊어주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거기서 전기를 뽑아내는 겁니다.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이렇게 했을 때, 자, 오른손 엄지는 인지, 중지를 서로 이렇게 했을 때 인지를 자력선의 방향, 엄지를 도체의 운동 방향을 일치시키면 중도에는 유도 기전력의 방향으로 전기가 생긴다. 그 얘기를 다루는 것입니다.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발전기, 플레밍의 왼손 법칙 전동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전기는 크게 나누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죠. 여러분들 크게 뭐 2가지 정도로 알고 있는데, 가정용에서 쓰는 AC, 교류라고 하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자동차에 쓰는 직류, 여러분들 건전지도 마찬가지 다 직류죠. 하지만 또 하나 있습니다. 맥류라는 것도 있다는 거 여러분 참고하고 계십니다. 전기의 파형을 보게 되면 쭉 나올 때 모든 전기는 발생될 때는 교류가 발생됩니다. 그 교류를 다이오드라는 것을 쏘아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분류하는 것을 바로 직류라고 하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구별된 게 직류, 플러스 마이너스 섞여서 쭉 나가는 게 교류. 여기서 마이너스만 쫙 없애갖고 플러스 쪽만 탁탁탁탁탁 나오는 거, 이것을 맥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교류 AC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용 전기입니다. 저속에서도 충전이 가능하고 회전 부분에 정류자가 없어서 허용 회전 속도가 높다. 실리콘 다이오드로 정리하면 전기적 용량이 크다. 소형 경량이면서 브러쉬 수명이 길고 전압 조정기만 필요하고, AC 발전기에서 컷아웃 릴레이 작용은 실리콘 다이오드가 사용한다. 전류 조정기가 필요 없는 이유는 스테이터 코일에는 회전 속도가 증가됨에 따라 발생하는 교류의 주파수가 높아져서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성질이 있어 전류가 증가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데 현재 자동차에서 교류 발전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류 발전기, 왜 교류 발전기를 배워야 되느냐? 모든 전기는 교류가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교류 발전기는 먼저 스테이터 고정자, 전기가 발생되는 코일입니다. 그 다음에 회전하는 부분 로터, 자석입니다. 로터. 그 다음에 로터의 양 끝에는 지지한 엔드 프레임이 있고, 그 다음에 스테이터 코일에서 유기된 교류를 직류로 정류하는 실리콘 다이오드, 정류자, 정류기, 바로 이런 것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스테이터 코일에서 나오는 전기를 교류 바꿔주는 것이 바로 실리콘 다이오드라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발전기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하나하나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테이터는 독립된 3개의 코일에 감겨져 있고 여기에서 삼상교류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스테이터 코일의 접속 방면은 Y결선과 삼각결선, 즉 델타 결선, 스타 결선 이렇게 구별하는 거, 이거 암기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Y결선은 선간 전압이 각상 전압의 루트 3배가 높아서 엔진에 공전할 때도 충전이 가능한 전압이 유기된다, 발생한다. 스테이터에서는 전기가 발생되는 것이다. 이렇게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로터는 자석입니다. 로터의 자극표는 코일에 여자 전류를 흐르게 되면 N극과 S극이 되죠. 자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로터가 회전에 따라서 스테이터 코일 안에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차단하기 때문에 전압을 만들어주는 방식이고, 자, 슬림링이라는 건 뭐냐면 로터 코일이 돌아가는 물건이기 때문에 여기다 계속 전기를 넣어줘야 얘가 자석이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만 연결해주는 그런 단자만 있으면 되겠죠. 따라서 그냥 링으로 만들어도 됩니다. 브러쉬가 닿는 게. 하지만 모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전기자가 코일이 각각에 있기 때문에 그 각각의 코일마다 단자 하나씩 다 만들어준 정류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정류자는 우두두두합니다. 이렇게 쭉 물론 이렇게 저런채로 다 감싸놨지만 브러쉬가 닿는 면이 그래도 전기가 갔다 안 갔다 갔다 안 갔다 하면서 이렇게 돌출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로터는 전기만 공급하기 때문에 매끈하죠. 그러니까 브러쉬 마모율이 상당히 적겠죠. 그런 내용이고, 슬림링 위에 브러쉬가 미끄럼 운동을 하면서 로터 코일에 전류를 공급한다. 여자 전류라는 게 이제 자석을 만들어주는 전류를 여자 전류라고 합니다. 다음에 정류기. 자, 이것이 바로 교류를 이제 직류로 바꿔주는 건데, 다이오드로 정류를 한다. 교류 발전에서 다이오드의 기능은 스테이터 코일에 발생한 교류를 직류로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외부로 공급을 해서 배터리에 충전도 시키고, 그 다음에 자동차의 전기도 쓰게 되는 것입니다. 다이오드의 수는 플러스 다이오드 3개, 마이너스 다이오드 3개, 즉 6개 들어오는데, 최근에는 여자 다이오드 3개를 더 둬서 9개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또 근래에는 또 IC 그 정류라고 그래갖고, 이제 아예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 쓰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동차에 쓰는 발전기는 직류 발전기예요? 직류가 나오니까 아닙니다. 교류 발전기입니다. 교류 발전기를 정류기를 써서 직류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거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충전장치 그렇고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까지 보셨던 시동장치, 그 다음에 충전장치 이런 내용을 보셨고요. 문제의 종류는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들 핵심 기출 문제를 여러분 살펴보면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